저는 오늘 그 선비의 청빈과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전통과 현재를 관통하는 고유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선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비 정신은 과거에 그 박제된 정신으로 치부를 하고 오늘날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선비 정신이라는 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전통 사회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에도 또 우리들 속에도 이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일단 청빈이라는 용어를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이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좀 잘 알까 싶어서 뭐 당연히 잘 알겠지만 제 아들에게, 중학생 아들인데 제 아들에게 청빈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집에서 제가 주로 보는 자료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자로 된 자료라서 당연히 뭐 비슷하게라도 어떤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당연히 모른다는 듯이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선비 정신을 요즘의 젊은 세대들한테 전파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그거와 가장 많은 부분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어찌 보면 뭐 청빈과 미니멀리즘은 절대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빈과 미니멀리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비하면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진흥원에서 오늘날 선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뭐 이미지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각자, 도덕, 청빈, 검소, 정의, 지조, 순절, 신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는 고리타분, 경직, 보수, 가부장, 맹꽁이, 샌님,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선비 정신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자꾸 약화시키면서 선비 정신을 오늘날에 좀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청빈이 뭘까? 딱 보면은 맑은 청과 가난할 빈자를 쓰는데 도대체 왜 청빈을 같이 두 개의 단어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저렇게 청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지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청빈이란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면 또 가난이지 맑은 가난이라는 게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빈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좀 쪼개봤습니다. 쪼개봤더니 빈이 위에는 나눔을 뜻하는 분과 화폐를 뜻하는 패 두 가지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가난의 의미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니까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나눔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이 정신이 바로 빈자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청과 빈을 같이 합성어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선비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빈이 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되 즐긴다. 이해할 듯 말 듯,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이해가 안 됐던 단어들인데 이게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게 일정 부분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비워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을지, 얼마나 우리가 삶의 그 핵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청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하고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독일 경제학자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발적 가난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2003년도에 책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이유는 청빈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자발적 가난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소개를 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고민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요즘 뭐 삶 축소하기, 그 다음에 삶의 속도 늦추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니멀리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채소라는 뜻의 미니멀과 주의를 뜻하는 이즘이 합해진 말인데, 이게 최초에는 예술 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이게 삶의 한 방식으로 채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그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스마트폰만 하나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물건도 주문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와 물건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를 외치고 있는 건데요. 그 어떤 책을 봤더니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옛날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어요. 집에 가서도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하루에 저 많은 6만 가지의 선택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쉽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첫 번째가 1873년 프랑스의 그 화가가 그린 우리 선비의 방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맨 왼쪽의 그림과 맨 오른쪽의 그림이 어느 정도 좀 닮아 있습니다. 상당히 단촐하고 간소하고, 이 오른쪽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뒤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글로 쓴 사람이 자기의 방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물건을 얻을 수 있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행복하다면 우리한테 지금 헬조선이니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궁금하던 차에 세계행복보고서가 유엔자문기구에서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봤더니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10%는 아니지만 20% 안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유럽 쪽이 1위에서 10위까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쪽이 독일, 영국 등 유럽 쪽이 한 20위 안에. 근데 싱가포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진 뒤에 있는 56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전년도 지표에 따라서 낸 거고,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렇게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굉장히 어두웠지만 앞으로 내년, 후년에 나올 이 보고서들의 행복 보고서는 상당히 아주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담겨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바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는 게 아닌가. 자신의 소유한 재산의 양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소유가 존재라는 이런 구호 아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지만 전통시대에는 지금은 그 소유로 인해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알게 모르게 그 계급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우리가 축적하지 못하면 이제는 실패자, 낙오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죄가 정해진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청빈,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실천했던 그 청빈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빈이라는 게 뭐 재산을 축적하지 말고 소유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산, 소유가 뜻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다면 새롭게 정의하는 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 가난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자발적 가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시점을 딱 제시를 해줬는데요. 조금이라도 과잉의 기미가 보이는 곳에서, 즉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난 후에 불필요한 것들이 삶을 어지럽히는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자발적 가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듯도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상당히 쉬운,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빈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제 나름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위에서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고민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큰 대학자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인데요. 오른쪽은 퇴계 선생님의 유언장입니다. 뭐 당대에도 뭐 워낙 대학자셨기 때문에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장을 치러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큰 정말 훌륭하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좋고 귀한 과자를 쓸 것인데, 그걸 미리 염려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국장을 지내지 마라. 그리고 유밀가, 정말 귀하고 고급스러운 과자를 제사에 쓰지 마라. 유언이기 때문에 아마 후손들은 이걸 지켰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유언이 없었다면 없는 살림에도 이걸 장만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유밀가를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비석 대신 조그만 돌을 쓰되, 저 밑에 내용이 뭐냐면 도산으로 물러나서 만년의 은거, 조용히 지낸 진성 이공의 묘라고 아주 단출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묘에 뭐라고 쓸까 하면 뭐 이것저것 막 경력도 나오고 했을 텐데, 이분은 딱 요 정도만 쓰게끔, 오히려 대학자로서 평생을 검소함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이런 그 퇴계 선생님의 마음이 저 유계에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계 선생의 일상생활을 보면 정말 그 아까 그 유계의 말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옷도 언제나 배옷에 끈으로 된 띠를 메고 칡으로 엮은 신발에 돼지팡이를 짚은 담백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 그 다음에 반찬은 뭐 나물 반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은 너무 좁고 허술해서 추위나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 오히려 편안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옷이나 그 음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옷 같은 경우는 퇴계 선생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풍기군수하면 지금의 예를 들면 군수 뭐 이런 것도 일정한 월급을 받았을 텐데도, 그때 그 퇴계 선생님께서 20년을 입었던 털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해져서 보온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저 같으면 뭐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사서 자기 손자에게 도대체 이게 얼마 주면 살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편지가 저희 진흥원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 같은 경우, 서울에서 큰 학자가 퇴계 선생을 보러 왔다가 너무 거친 반찬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퇴계 선생께서 이게 바로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 선생, 여기 찾아온 선생을 부끄럽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늘 아주 그 자제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가난은 선비에게 당연한 일이니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아까도 앞에서 언급한 논어에서 가난하되 즐기라는 그 대성인인 공자께서 하신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경제인으로서 그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길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말도 본인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면서 다른 거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뭐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그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을 보면 그러니까 2010년에 취임하면서 1987년식 자동차 한 대, 허름한 농장 한 대, 트랙터 2대 등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다큐멘터리 리더의 조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한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간소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당신이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받은 월급의 90%를 기부를 해서 빈민들의 그 주택을 해소하는 데,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썼고, 또 대통령궁을 공개를 해서 노숙자들의 쉼터로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 그 20평짜리 아주 작은 집에서 그 불구 개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그 청빈을 실천한 사람들이 얻은 효과들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얻었고 또 글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 것들을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니까 확실히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 솔직한 고백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집에 가는 걸 자꾸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퇴근을 미루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혼 여성,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은 솔직히 집에 가는 게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직장으로의 또 출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정말 저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족들, 이게 내가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한, 그랬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원인이, 저는 그게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이제 그쪽에 탓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줄이고 또 비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가족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뭐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 정리하고,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하고 났더니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따라오는 것들이, 일단 제 가족들은 제가 얼굴이 편안해지니까 아이들과 남편한테 하는 말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뭐 서로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니까 솔직히 몸 속에 부대끼는 것도 없고, 또 알게 모르게 사는 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환경 보호자가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나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건 이제 경제적인 여유인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 덜 사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여유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청빈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의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자신의 본질을 저버리지 않는 삶, 즉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비정신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옆 사람을 향한 뭐 따뜻한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따뜻한 웃음, 아니면 또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비정신을 이루는 작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미래 사회에서 선비정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